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9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폭락이네요. 제가 오늘 고버스를 좀, 매집을 하려고 아침부터 봤는데, 매집 타임을 놓쳤어요. 아침에 장이 열리고 회사에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등이 있으면 대략 한 인버스 기준으로 플러스 2% 선에서 2%에서 3% 선에서는 매집을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놓쳐가지고 오늘 종가 대략 한 5% 정도 올라갔나요 오늘? 종가는 안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수만 봤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좀 보고 어떤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소용없죠. 뭐 아직도 유튜브에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종목 지금 많이 싸니까 사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방송은 제 예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 미국 한국이네요. 잘못 적었다. 에이. 한미죠, 한미. 한국하고 미국.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올린 거는 올 3월부터 지금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단 6개월 동안 현재 3.25%까지 올렸는데,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렸대요. 거진 지금 금리를 올린 게 1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25%씩 꾸준히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동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서민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동산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신용. 하여튼 개인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급격하게 올리면 어떠한 데미지가 있을까봐 천천히 계속해서 꾸준히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0월 14일 날 우리도 이제 0.25% 올리죠. 이거 또 잘못 적었네요. 5이라고 적었네. 0.25%. 그래가지고 0.25%를 올리게 되면 10월 14일에 0.25%를 올리게 되면 이제 3%가 되는 거예요. 그죠? 3%.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현재 3.25%고요. 3.259. 그죠? 현재 금리가 3.259. 우리는 이번에 올리면 현재가 2.5%인데 10월 달에 0.50이군요. 3%가 해가지고 0.50. 10월 달에 0.50이군요. 0.25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헷갈려. 그래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달에 이제 10월 14일날 0.50을 올리게 되면 3%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3.25인데 그 11월 1일날 다시 FOMC가 열리잖아요. 그때 0.75% 올라가는 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죠. 오늘부터 그 FOMC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입방아들을 엄청 찍어댈 거예요. 장이 이 정도 무너졌으니까 비둘기적인 얘기들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파월의 어떤 흐름을 봐서는 0.75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0.75를 올리게 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갭이 1%가 나죠. 그러면 연말로 가면 또 나겠죠. 연말에. 분명히 파월이 4% 이상, 4.25, 4.5%, 이 정도 선까지 간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봤더니 올 연말에 우리는 3.25%고 미국은 4.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갭이 계속 벌어지면 버티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죠? 그렇다면 급격하게 연준의 그 금리를, 미국 금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그죠? 개인 신용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10월에 그 3분기 실적 발표 있고 나서 11월부터는 조금 낮이지 않을까? 그때 가서 좀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금리 역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온다. 지금 환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투자했던 자금들이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뭐 실질적으로 1%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그 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지고 외환부가 스물스물 녹아 나간다라고 하면 이 금융 당국에서도 그냥 있질 않겠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고. 내년까지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좀 이해가 된다. 근데 오늘 또 주가가 빠지는 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또 한 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장에서 급격하게 빠졌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피를 이제 5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흘러내렸죠. 그죠? 그냥 이렇게 흘러내렸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 뚝 떨어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거. 근데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행태를 좀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행태가 뭐 그렇게 과히 나쁘질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대려 사들였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거진, 나중에는 매매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팔아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스물스물 사들이고, 그죠? 대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을 사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고 들어온 것 같지만 금융투자가 그죠? 프로그램이죠. 금융투자가 대략 한 4,800억. 그렇다 그러면 연기금을 위시해 가지고 연기금부터 오늘 한 500억 정도 판 것 같고. 그죠? 대략 한 2,000억 정도는 기관 이쪽에서 팔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000억 팔아가지고 이 정도로 흘러내릴까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난 걸 봤더니 코스피보다 그죠? 코스피는 3.2% 빠졌는데 코스닥 5% 빠졌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패닉이죠, 패닉. 그죠? 이거 개미 털렸나요? 신용이 털렸나요? 정확한 내용은 뭐 내일 방송에서 나오겠지만 신용이 오전장에 털리지 오후장에 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오후장에도 신용이 털리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 신용을 안 써봐가지고. 하여튼 안 좋았다. 완전 패닉.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솔직히 저도 레버리지를 단타를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거든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위축이 돼 있으면요.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내일 반등해가지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일 또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4시에 장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제가 몇 시에 캡처를 했냐면 3시 30분에 캡처를 했거든요. 아니죠. 3시 30분이 아니라 5시 8분에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유럽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인데 캡처를 좀 일찍 했죠.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늦게 했는데 닥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로스톡스를 한번 볼게요. 일중 지금까지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정받더니 다시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가고 그죠? 이게 일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장 시작하자마자 1.52% 상승했습니다. 네. 5, 10, 15, 20, 25, 30, 35, 40, 45분. 45분 지날 때까지 1.52% 상승했어요. 유로스톡스가요. 이 정도로 변동폭이 커요. 1.5% 상승했다가 다시 1.5% 깨졌다가, 그죠? 1.5% 상승했다가 1.5% 깨졌다가 다시, 그죠? 보합권까지 내려온 거죠. 현재 유로스톡스가 보합인가요? 보합이겠죠? 유로스톡스가 0.12% 그죠? 보합선이에요. 그래 여기 라인이 있네요. 여기 보합선까지 온 거예요. 그죠? 1.52% 상승했다가 1.52% 빠졌다가 그다음에 보합까지. 그죠? 이렇게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투자하기가 지금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이게 현상이 유지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장이 열리면 또 미국장도 엄청나게 등락폭이 커질 겁니다. 근데 차트만 봐서는 제가 그랬죠. 어저께 깨지고 오늘 깨지면 곧버스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라인을 2300으로 라인을 잡고 나서 요거 뚫고 올라가면 정리하면 되고, 요 밑에서 논다 그러면 곧버스 계속 투자를 하겠다. 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대략 곧버스 기준으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그 사이에서 좀 매집이 됐어야 되는데 매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중에 좀 봐야죠. 내일도 보고 해야 되겠는데, 서플리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가 뭐 볼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방향을 잡을까요? 그죠? 기껏해야지 이번 주에 나오는 무슨 지표라든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나오는 발표, 그리고 지표 하나가 좋아졌다 그러면 나빠져야죠. 지표 하나가 나빠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좀 인플레이션이 좀 약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장이 금세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약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볼 지표는 딱 몇 개 없어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환율이 분명히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달러 지수. 이건 뭐 영국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안화. 중국도 힘들고. 그죠? 환율만 꾸준히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서플리 레버리지 투자를 못하는 게 바로 이 10년물 국채 때문에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현재 갭이 대략 한 50pp 정도 갭이 나네요. 갭은 줄어들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원자재 이제 뭐 침체장이라 그래가지고 원자재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WTI유가 78불. 쉽게 지금 유가라든지 제가 에너지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에너지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나요? 그죠. 마이너스 1%, 은이 비슷비슷하네요. 0.5%. 금값이 좀 많이 빠졌고, 그죠. 기름값이 84.37불. 이거 잘못 봤네요. 78.19니까 78점, 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70, 그러네요. 78불. 계속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자재 보고도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장이 좋아졌다 그래서 원자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원자재가 빠져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됐다, 올라갔다, 레버리지 투자다 아니에요, 절대. 파월이 이번 FOMC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원자재 시장은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 이외의 것이 문제다. 그죠? 렌탈비라든지 아니면 생활, 그 다음에 임금 인상, 그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9월 30일 날 발표하는 PCE 지표, 그것도 근원 PCE 지표, 그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겠죠. 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 세력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요동을 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지표가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들. 선물을 이렇게 1조 1,000억까지 땡기면서 사드리고, 그죠? 여기 보시면 풋도 난리예요. 기관, 그죠? 11,000계약 막 때려버리고, 여기 기관이 또 16,000계약, 풋에서 16,000계약, 패대기 치고, 그죠? 풋에서 또 외국인들이 33,000계약, 패대기 치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요렇게 옵션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투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근데 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2220. 그죠? 2220이에요. 2200까지 왔습니다. 제가 2300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100포인트나 더 빠진 거예요. 생각보다 더 강하게.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는 이게 2300포인트인데 인정 300포인트 라인을 딱 그리고 이 밑에서는 매물대가 없다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략 2000포인트. 그죠? 무슨 2100포인트. 그죠? 2200포인트. 요런 어떠한 지표상의 그 딱딱 끊기는 그 지점. 그 지점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200이 무너졌다 그러면 2100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2100이 무너졌다 그러면 2000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반등이 있겠죠. 베어마켓 랠리가 될 수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가 있고 분명히 지금 반등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이 꾸준히 좀 올라가는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다시 추락하는 그런 상승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걸 봐야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현물 매수. 그죠?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환율. 요것만 따라서 투자한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손해보는 투자는 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2220이잖아요. 아 진짜 사고 싶어요. 사고 묻어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섣불리 못 들어가고 또 내일 또 폭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주식 지금 주식파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일부러 예측을 해가지고 선취매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란 얘기죠. 오히려 내일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되고 대신에 현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선물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투자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오히려 지금 고버스를 가지고 있는다 그래도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좀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는 거진 안 봐요. 뉴스는 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장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투심이 패닉 상태다. 이거는 뭐 거진 이거를 이 투심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 정도로 완전 장이 무너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 선에서는 밑에서 계속 저항대가 생길 것 같거든요. 위로도 아래로도 먹기 힘든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만 예측을 잘했다 그러면 그죠? 조금만 예측을 잘했다 그러면 그죠? 요럴 때 파월이 얘기를 했을 때 요럴 때 제가 이제 고버스를 엄청나게 사야 된다고 했다가 못 사고 다시 추락을 하는 요 모습. 그리고 저는 230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니까 이 밑에는 절대 안 빠질 거다. 먹을 게 없다. 라고 하는 우매한 생각. 시간이 지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때 그냥 고버스를 사놓고 조금 사놨어도 그거를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큰 수익이 났겠죠. 그죠? 어떻게든 수익이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증시는 지금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섣불리 덤비지 마세요. 왜? 앞으로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주식시장은 오래 이어져 왔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오래 이어져 왔고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락폭이 생기고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왔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측하지 말고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죠? 막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누가 있어요? 그죠? 어설프게 이런 데서 투자하지 말고 이거 따라가야죠. 그죠? 한 큐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투심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죠? 충분히 아주 그냥 고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어떠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표대로 투자하는
퀀텀 투자라든지 뭐 이런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투자해도 먹을 수 있는 장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미래는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현찰을 모아놓는 것도 괜찮다. 지금 어설프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곧보스를 못 산 거는요, 참 아쉽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책을 좀 읽으면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끝!